어느 정도 얘기됐으면 또 딴 사람 찾아가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선 파티하라 그러면은 서 있질 못해요. 우선 자리 가서 앉아야 돼. 불안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도 행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행사 가면 이제 이런 둥근 테이블에 있으면 한 10명씩 앉잖아요. 예. 그럼 앉으면은 그 사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앉았을 때 무관심을 보내는 거는 그건 큰 실례입니다. 앉으면 얘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면은 앉아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가깝해서 말을 붙이면은 단답형으로 탁 잘라버리고 저한테 다시 물어봐줘야 할 때 안 물어봐요. 예. 그러고서 어떨 때는 거기서 식사까지 합니다. 그럼 한 2시간을 같이 보는데 대화가 없을 때, 야, 그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행사 가시면 재밌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나와서 나온 분들 몇 분 나와서 형식적인 연설하고 그러고 나서 뭐 나와서 노래하고 개그하고 그러고 헤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떤 행사도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하던데 정말로 사람 만나서 서로 속 얘기를 주고받을 사람을 참 찾기가 힘들더라. 예. 왜 그런가 했더니 진짜 소통을 갖다가 배울 기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요, 제가 우리 자녀들 키우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이 과제물을 주죠. 과제물. 그리고 여기는 공부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예, 학원도 없어요. 고등학교도 오후 3시면 집에 옵니다. 예. 그리고 뭐 숙제를 한 1시간이면 하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제 딸애가 국민학교 5학년생인데, 예, 어떤 이 과제물, 프로젝트를 갖다가 시켜요. 그것도 무슨 프로젝트냐 하면은, 한 학생들마다 너네들이 알아서 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라. 근데 우리 딸은 동물 좋아하기 때문에 앵무새를 사다가 집에서 키우면서, 이 앵무새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하는 걸 갖다 한 달 동안 가지하고서 거기에다가 리포트를 쓰고 포스터를 만들고. 그죠? 근데 그걸 갖다 가져가서 이제 발표를 해야 돼, 포스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발표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여기 손에다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왜 해요? 자기가 발표할 거를. 응? 아까 여기 하경민 아나운서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에다 이렇게 메모지를 주고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얘도 그걸 준비하더라고요. 예, 준비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자기 동료들에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연히 그 자라는 환경에서 벌써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몸에 배죠. 토론하는 게 몸에 배잖아요. 그죠? 저는 미국에서 기업을 키우면서 하나의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대중 앞에 서가지고 말할 기회가 많은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엔 다리가 우들우들 떨리고, 예. 어떤 때 내가 왜 가지고 나갔는데 뭘 하는지도 머리가 그냥 눈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야, 그거 극복하는데 정말 힘들대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모든 것을 PT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PT 자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몸에 배가지고 너무 잘하는데, 저는 이걸 갖다 한 45살까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거기 그렇게 훈련이 돼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할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죠? 우리 지금 OECD에 들어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사실 보면은 행복지수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제일 또 높은 게 뭐죠? 자살률이 참 제일 높죠. 네. 그리고 저는 보면은 어떤 때는 재벌 2세, 3세, 또 얼마 전에는 대기업 임원이 연봉이 10억씩 되는데 자살을 했어요. 네. 왜 자살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자기 속마음을 내서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자살 않습니다.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그 현실입니다. 네, 제가 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조직 문화에서 우선 CEO들 보세요. 예, 이분들 참 고민 많습니다. 여긴 또 비즈니스 환경이 참 힘들어요. 예, 접대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그쵸? 여기 예를 들어서 본부장, 뭐 그 밑에 부장, 뭐 하는 사이에 이 원활한 그 항상 벽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갖다 동맥경화에 걸렸다 그러는데, 그냥 격이 있는 대화나 하고 일방적인 지식은 하지만 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어떠냐면 밑에 있는 친구들이 등을 툭툭 치면서 어깨를 치면서 하이 스티브 이런단 말이에요. 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기는 사무실에만 있으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롭겠습니까. 또 이분은 또 너무 바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스트레스 쌓이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사실 부부 사이나 자식들과도 좀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애들하고 잘 소통할 줄 몰라요. 그럼 안 해보고 자랐으니까. 예. 그래서 집에 가도 사실 안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관리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위에서 눌리고 아래에서 치인다. 네.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야간 MBA 하면은 거기는 주로 과장, 차장, 부장 하는 중간관리자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저는 그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위에 상사가 얘기할 때, 어떤 때 CEO가 얘기할 때 얘기를 갖다가 한 70, 80% 여기는 적당히 하죠. 적당히. 그럼 그럼 안 되지. 나머지 20%를 알아야지만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근데 물어볼 수가 없답니다. 아니,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듣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적당히 알아듣고 또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밑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또 적당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거고 몇 층을 거치면 얼마나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없고 많은 시간을 갖다가 직장에서 일을 보내는데 일이 제대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